무릎 통증 해결 운동 스크립트, 단호분으로 노년기 필수 운동. 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한 번에 2계단씩 걸음을 내디디기 어려우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첫 발걸음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단호분만으로도 무릎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운동법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이 운동은 특히 50대 이상 분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이면서도 너무나 간단해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말풍선 문제 인식.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릎 관절이 약해지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 이상이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습관과 운동 부족이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바른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무릎 통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른손잡이도 보기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 그렇다면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무릎 주변 근육의 약화입니다. 우리 무릎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근육들이 함께 지탱해주고 있어요.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관절의 유연성 부족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을 하다 보면 무릎 관절이 굳어지고 이로 인해 움직일 때마다 부자연스러운 힘이 가해져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릎 주변 근육을 단 8주간만 꾸준히 강화 운동을 해도 무릎 통증이 평균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죠. 반짝반짝 5분 기적 운동의 과학적 근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5분 기적 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운동이 이렇게 효과적인지 과학적인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운동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근육을 활성화하고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5분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길면 오히려 피로가 쌓여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소개할 운동은 크게 3가지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 강화 원리예요. 무릎 주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 증진 원리로 굳어진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 원리입니다. 적절한 움직임을 통해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운동 프로그램을 12주간 적용한 결과 참여자들의 무릎 통증 지수가 평균 65%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운동을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리기 5분 기적 운동법 상세 가이드. 이제 드디어 우리의 핵심인 5분 기적 운동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1분씩 진행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무릎 워밍업 1분. 먼저 의자에 앉아서 시작해보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세요. 이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뻗었다가 다시 구부려서 내려놓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로 10회, 왼쪽 다리로 10회씩 번갈아가며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면서 무릎 관절 주변에 혈액이 분비되어서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 대퇴사두근 강화 1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서 5초간 유지해주세요. 이때 발끝을 천장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동작을 양쪽 다리 각각 6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초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운동은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단계, 햄스트링 스트레칭 1분. 이번에는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 뒤꿈치는 바닥에 대고 발가락은 위로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면 허벅지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15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양쪽 다리 각각 2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햄스트링이 유연해지면 무릎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보행할 때의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단계, 종아리 강화 1분. 이제 일어서서 하는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을 가볍게 잡고 서세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올렸다가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이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면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이 동작을 20회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10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니까요.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무릎 마사지 1분. 마지막 단계는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의자에 앉아서 양손으로 무릎 주변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무릎뼈 위쪽, 옆쪽, 아래쪽을 골고루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듯이 해주세요.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무릎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 그래프 효과가 변화 과정.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야 하실 부분인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주차, 적응기 처음 일주일 동안은 몸이 새로운 움직임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쓰다 보니 약간의 근육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대 3주차, 초기 개선기 이 시기부터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예전보다 덜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불편함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워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4대 6주차, 본격 개선기 이 시기에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편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는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셔도 좋습니다. 8주 이후, 안정기 대부분의 분들이 8주 정도 지나면 상당한 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8주 후 평균 60% 이상의 통증 감소를 보인다고 했죠. 이 시기부터는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꾸준히 계속하면 더욱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고 주의사항과 안전수칙.
우리의 5분 기적 운동은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먼저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조금 힘들다 정도의 느낌이어야 하지 아픈 것을 참아가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강도를 낮춰서 시작하세요. 우리가 제시한 횟수나 시간은 평균적인 기준이므로 본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 뻗기 운동을 10회씩 하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괜찮아요. 무릎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이나 심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동법은 일반적인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학적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비록 5분짜리 짧은 운동이지만 근육과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멍중 성공을 위한 실천 팁. 이제 여러분이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시간대 정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것인지, 저녁 식사 후에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세요. 우리는 아침 시간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운동하면 하루 종일 무릎이 더 편안하고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루틴이 될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기 혼자서 꾸준히 운동하기가 어렵다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운동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배우자와 함께 한다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진전 상황 기록하기 간단한 운동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운동을 했는지, 그날의 무릎 상태는 어떤지, 운동할 때 느낌은 어땠는지 간단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환경 만들기.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미리 만들어두세요. 운동할 의자를 정해두고 그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운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즐겨 듣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기분도 좋아져요. 전등. 일상생활 속 무릎 관리법. 5분 운동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면 운동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올바른 앉기 자세. 장시간 앉아있을 때는 무릎 각도를 9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앉거나 반대로 너무 구부리고 앉는 것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한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이용법.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내려갈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무릎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신발 선택.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딱딱한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화나 편안한 단화를 신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중 관리.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는 3대4배의 부담이 가해진다고 하니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현미경 관련 연구와 전문가 의견. 우리가 소개한 운동법의 효과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관련 연구 결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초기 환자들에게 12주간 규칙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 결과 통증이 평균 58%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절의 기능도 현저히 개선되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미국 관절염 재단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간단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무릎 통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소개한 것과 같은 의자를 이용한 운동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어요. 국내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5에서 10분간의 간단한 무릎 운동을 한 그룹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무릎 통증이 현저히 적었고 보행 능력도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은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5분 운동법이 바로 이런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반짝이는 벌, 성공 사례와 희망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운동법을 통해 무릎 통증을 개선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일반적인 사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모 씨, 67세는 5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이 운동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주가 지나면서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등산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모 씨, 62세는 무릎 때문에 손자와 함께 놀아주기 어려웠는데 이 운동을 시작한 후 다시 활발하게 손자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거의 사라져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네요. 부산에 사시는 박모 씨, 59세는 직업상 오래 서 있어야 해서 무릎 통증이 심했는데 이 운동법을 알게 된 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릎 통증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박터뛰기 마무리와 다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5분 기적 운동법 어떠셨나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계속하는 인내심이에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산책, 여행, 운동 또는 손자손녀와의 시간들 말이에요. 이 운동법을 통해 다시 그런 소중한 일상들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과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두세요. 핸드폰 추가 정보와 지속적인 관리. 이 운동을 시작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무릎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운동 강도 조절법 처음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제시한 기본 동작에 충실하게 해주세요. 그 이후에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강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 뻗기 동작을 5초에서 7초로 늘리거나 반복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마세요. 계절별 주의사항. 겨울철에는 관절이 더 경직되기 쉬우니 운동 전 가벼운 마사지나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무릎에 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운동 후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영양관리.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멸치, 시금치 같은 음식들이 도움이 되죠. 또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점검. 3개월에 한 번씩은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통증 정도, 움직임의 범위,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 등을 체크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운동 방법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악수 함께하는 건강관리. 혼자서 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동네 모임 만들기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시는 비슷한 연령대 분들과 함께 운동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대 3번씩 함께 모여서 운동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족의 지지, 가족들에게 본인이 이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고 응원을 부탁해 보세요. 가족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으면 훨씬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가끔씩 오늘 운동하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문가와의 상담. 만약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개선이 느껴지지 않거나 오히려 통증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명중 장기적인 목표 설정.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3개월 목표. 3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편해지고 30분 정도 연속으로 걷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6개월 목표. 6개월 후에는 가벼운 등산이나 장거리 산책이 가능해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보세요. 이때쯤이면 무릎 주변 근육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더 활동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1년 목표. 1년 후에는 무릎 통증 걱정 없이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여행, 운동, 취미 활동 등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육질 팔뚝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 중에서 무릎 통증은 정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몇 주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수월해진 느낌, 그리고 하루 종일 활동한 후에도 무릎이 덜 아픈 느낌 말이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일주일 새로운 시작. 여러분,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되찾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서 첫 번째 동작부터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에는 정말 이 운동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건강한 무릎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두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무릎 통증 없는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 새로 고침, 운동 변화라 발전 단계. 이제 기본 운동에 익숙해지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운동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운동을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하신 후에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전 단계 1. 저항 추가. 기본 다리 뻗기 운동에 약간의 저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발목에 0.5kg 정도의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차거나 탄력밴드를 이용해서 저항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근력 강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무게를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에서 시작하세요. 발전 단계 2. 동작 범위 확대. 기본 동작에서 조금 더 큰 범위로 움직여보세요. 예를 들어 다리를 뻗을 때 조금 더 높이 올리거나
스트레칭할 때 조금 더 깊게 늘려주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때도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발전 단계 3. 시간 연장 5분 운동이 너무 쉬워졌다면 7분, 10분으로 점차 늘려갈 수 있습니다. 각 동작의 시간을 늘리거나 새로운 동작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운동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병원 의료진과의 협력. 우리 운동법이 아무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해도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무릎이 갑자기 붓거나 열감이 느껴질 때, 운동 중이나 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때,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또한 무릎을 전혀 구부리거나 펼 수 없을 때도 응급 상황이니 지체하지 마세요. 정기검진의 중요성. 무릎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정형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를 통해 관절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운동법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약물 치료와의 병행. 현재 무릎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운동 효과가 나타나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계절별 맞춤 관리법. 무릎 건강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각 계절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봄철 관리법. 봄은 운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관절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이 시기에 운동을 시작하시면 여름까지 충분한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봄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관리법. 여름에는 덥다고 해서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시원할 때 운동하시고 에어컨 바람을 직접 무릎에 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차가운 바람은 관절을 경직시킬 수 있어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관리법. 가을은 운동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일교차가 커서 무릎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는 무릎을 따뜻하게 보온해 주시고 운동 전에 충분한 워밍업을 해주세요. 겨울철 관리법.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관절이 경직되기 쉽습니다. 운동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온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무릎을 따뜻하게 보온하는 것이 중요해요. 겨울철에도 꾸준히 운동하시면 관절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무릎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함께 운동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 분이 무릎 문제로 시작했더라도 배우자도 함께 하시면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서로의 자세를 체크해주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역할. 자녀분들에게 부모님이 무릎 운동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가끔씩 오늘 운동하셨어요? 무릎 상태는 어떠세요? 라고 관심을 보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함께 운동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손자손녀와의 시간. 무릎 상태가 좋아지면 손자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거나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주는 것이 가능해지죠. 이런 목표를 갖고 운동하시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체어록은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 무릎 건강에 대한 지식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정보 습득. 무릎 건강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나 운동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건강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는 주의하세요. 경험 공유.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해주세요. 다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정형외과 의사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박터뜨리기 성공을 향한 여정.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무릎 건강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내심을 갖기 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2대 3주는 기다려보시고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면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일관성 유지 가끔씩 빠뜨리는 것은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걸렀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성을 중시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몸도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작은 성취 축하하기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편해졌다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면 스스로를 축하해 주세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무릎으로 더욱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건강한 무릎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과 즐거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